자, 제가 유튜브 말고 네이버 카페에서 주식비도 공유 카페라는 것도 하고 있고, 거기에서 투자 클럽도 하고 있잖아요. 클럽에 가입을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뭐 해드리냐면은 계좌 관리를 해드리면서, 그러면서 교육하고 훈련을 계속 해드려요. 그럼 이제 가입하시려는 분들이 문의를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계좌 관리를 도와준다는 게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많은 분들이 계좌 관리라는 거에 기본을 모르고 있구나. 계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모르고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이 유튜브에서 계좌 관리에 대한 얘기들도 단편적으로 하긴 했지만, 한 번은 좀 날을 잡아서 좀 기본적인 그 개념부터 좀 잡아드리고, 그 계좌 관리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좀 약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 계좌 관리라는 건 뭐냐면은, 주식을 하면 주식 계좌에 돈을 넣잖아요. 그 계좌 번호가 하나 부여가 되고 여기다 돈을 넣을 수가 있는데, 그 돈 안에서 주식을 사고 팔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증거금 설정에 따라서 미수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뭐 여기다가 1,000만 원을 넣어놨으면 뭐 2,000만 원어치도 살 수 있어요, 주식을. 내가 이 넣은 돈 안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미수 혹은 뭐 신용, 이런 빚을 끌어와서 주식을 하는 그런 행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쉽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시스템적으로는 그거는 솔직히 그렇게 하면은 저는 100에 99도 너무 작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자기보다는 증권사 배불리는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주식을 한 번에, 한순간에 깡통을 차게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자기 돈 안에서 하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일단은 계좌 관리를 한다라는 말은 제 기준에서 본다면은 첫 번째로는요, 자기 돈 안에서 주식을 하라라는 얘기랑 같아요. 근데 이제 내 돈이 이 주식 계좌 안에 돈을 넣는다고 해서 내 돈이, 이 돈이 전 재산이 아니죠. 뭐 어디 예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장롱에다가 넣어 있는 분도 있고, 봉투에다가 넣어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현금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형태로 뭐 금이라던가 뭐 원자재 같은 그런 투자를 해놓은 분일 수도 있고,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 상태일 수도 있고, 내가 들고 있는 돈이라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뭐 금융 쪽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계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 계좌 관리를 한다라는 거는 그냥 1차적으로 보면은 이 주식 계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돈, 최초에 세팅된 이 돈을 관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은, 많은 분들이 자기 돈이다 보니까 주식에 들어가 있는 돈이냐, 은행에 보통 예금에 들어가 있는 돈이냐, 뭐 수시입증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이냐, 개념 자체가 너무 없어요. 다 내 돈이니까 내가 지금 여기 주식 계좌에다가 1,000만 원을 넣어놨더라도 뭐 하다가 잘 안 풀리면 여기에다가 나중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끌어서 더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돈이 지금 없더라도 월급이 내가 얼만데 한 달에 2, 300만 원씩은 모을 수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그냥 계속 더 넣으면은 그럼 뭐 되는 거고, 넣기 싫으면 안 넣으면 되는 거고, 돈이 있으면은 더 넣고 없으면 좀 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렇게 쉽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주식을 하게 되면은 이분의 머릿속에는 계좌 관리라는 거는 아예 없다고 봐도 저는 무관합니다. 굉장히 뭐 스킬이 좋아서 그렇게 넣었다 뺐다 하고 막 여기 거 끌어다 쓰고 막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계좌 관리가 원활하게 되면은 그분은 제가 인정이지만, 솔직히 그런 분은 제 영상 보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원활하게 계좌 관리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영상을 보는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그런 분은 이미 고수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초보자적인 생각으로 그냥 내 돈이 뭐 그냥 이렇게 있으니 없으면 또 뭐 빚도 낼 수 있고, 그러니 그냥 주식해서 돈 많이 벌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잘 될 때 돈 많이 넣고 안 될 땐 물도 타고 그러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계좌 관리의 첫 번째 스텝은 정해진 금액을 계좌에 넣고 그 금액 안에서 주식을 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주식을 처음 하면 많은 돈으로 주식을 하는 게 부담스러우니 뭐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뭐 500만 원이든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돈을 시작을 해요. 지금은 내가 500만 원으로 하는데 뭐 저기나 돈 더 있어, 그래서 나중에 상황 봐서 늘려나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뭐 나쁜 생각 자체는 아니지만, 이 계좌 관리라는 거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내가 1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천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해야겠다. 근데 지금 이 2천만 원을 다 쓰기에는 내가 너무 주식을 모른다. 그러니 당분간은 500 정도로만 해보자. 근데 언젠간 내가 이 2천만 원을 다 쓰면서 주식을 할 거야.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에게 유리한 시점에 이 2천만 원을 다 쓸 거고, 내가 만약에 불리해져서 막 물 타고 싶고 돈을 더 넣고 싶고 막 여러 가지 막 유혹이 있을 때도, 그때도 나는 나머지 8천만 원은 안 건드려 보겠다. 이 2천만 원으로 어떻게든 회생을 해서 잘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2천만 원을 주식 계좌에다가 넣으세요. 2천만 원을 넣고요. 2천만 원 중에서 다 한 번에 주식을 내가 마음에 드는 주식이 있다고 다 사거나 막 트레이딩을 막 하지 않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 원으로 해보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으로 주식을 사고 팔고를 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뭐 모아가는데 최대 금액을 500으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500으로 했는데 결과물이 나왔어. 뭐 수익이 나왔다던가 아니면 뭐 손절을 했다던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만들어졌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돈이 벌리고 있어도 500으로 하는 겁니다. 왜? 본인이 500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500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500으로는 내가 충분히 해봤다. 지금 이렇게 잃는 거나 버는 거나 뭔가 좀 아쉽다. 그리고 나 좀 더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차츰 늘려가는 거예요. 막 늘리는 게 아니라 내가 최초에 생각한 2천만 원이 있잖아요. 2천만 원으로만 하는 겁니다. 2천만 원이 다 이제 들어갈 거야 라는 생각이 한 번에 2천만 원 사라는 게 아니라 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에서 20거래일에 나눠서 2천만 원을 사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나는 최대 매수 금액을 2천만 원으로 잡아보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계좌 관리의 첫 번째 스텝이 돼야 돼요.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쉬워 보이는 걸 못 하세요. 많은 분들이 2천만 원으로 해야지라고 돈을 넣었다가 나중에 다 들어갔는데 주식이 물렸어. 근데 그 물린 게 이 주식이 나빠 보이지 않아. 근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뭐 불과 몇 달 전으로 돌아가면은 코로나 같은 거 터지고 더 예전으로 돌아가면은 막 갑자기 미중 무역 분쟁이 생기고 막 브렉시트 생기고 막 금융위기 터지고 그래서 대외적으로 잠깐 안 좋아지는 상황 때문에 내 주식이 반토막이 나고 막 7, 80%가 빠졌는데 내가 이때 2천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 주식 상태가 안 좋은데 현금이 많잖아. 그럼 이 많은 게 구원투수로 등장을 해서 이 2천만 원을 구원해낼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빨리 손해를 복구하고 그리고 손해를 복구하는 거를 떠나서 수익까지 낼 수 있잖아라는 욕구를 끊임없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끊임없이 받는다고 말하냐면 누군가는 8천만 원이 진짜 있어서 그거를 하고 싶을 것이고 누군가는 돈이 없는데도 빚을 내서라도 하고 싶을 것이고 빚하고 뭐 8천만 원 이런 거 없더라도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막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저축을 할 수 있잖아요. 여유자금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여유자금을 어떻게 할 건데? 어디 가서 뭐 그냥 술 먹고 다 쓸 거야? 그냥 주식하지 뭐. 그래서 여기다가 끌어 넣어서라도 어떻게든 복구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사람인지라 생겨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끌어 모아서 돈을 끌어 당겨서 물타기를 해서 복구를 하고 아니면 돈을 벌면은 정말 너무나도 행복한 것 같지만 불행은 제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그때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물 타가지고 돈을 더 키워가지고 위기를 탈출하는 거를 해내다 보니 다음에도 또 위기가 닥치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고 지금은 2천만 원의 구원투수가 등장을 했지만 나중에는 1억의 구원투수를 등장시켜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나중에는 3억의 구원투수를 등장시켜야 되는 상황까지도 맞게 돼요. 이게 자기가 순수하게 주식으로 그만큼 돈을 벌어서 2천만 원으로 3, 4억을 벌어서 그걸 하는 거면은 그나마 행복하지만 이게 그냥 점점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블랙홀처럼 돈을 막 끌어당겨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 정말 처음에는 2천만 원으로 번 게 막 1천만 원, 2천만 원에서 너무 행복했었는데 나중에는 막 몇 억을 돈을 잃으면서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결과까지 이르게 되니 그러니 우리가 그런 결과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에 뭔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혹은 수익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돈을 끌어당겨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최초에 세팅된 자금 안에서 해결하는 습관을 길러보자라는 취지로 계좌 관리를 하고 그 계좌 관리의 첫 번째 스텝으로 돈을 정해 놓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로 들지만 2천만 원을 여기다 세팅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그 2천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한 번에 2천만 원을 좋아 보인다고 해서 빡 사가지고 그냥 존버 타고 기다려야지라고 한다면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한 5년, 10년 동안 반토막 난 채로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될 가능성도 되게 높거든요. 그런 일을 맞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분할 매수. 근데 그 분할 매수라는 게 오늘 이제 딱 이 종목이 좋아. 그래서 사야지라고 해서 사고 하루 종일 막 그거를 분할해서 사면 그것도 분할 매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그렇게 해서 2천만 원을 하루 만에 다 채우면 그게 한 번에 몰빵한 거랑 뭐가 그렇게 다르냐는 거죠. 이 분할 매수라는 거는 기간을 조금 여유를 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초보자분들이라면. 그리고 한 종목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힘드니 2천만 원이라면 한번 이렇게 해보자. 4종목에 분산을 해보자. A 종목, B 종목, C 종목, D 종목 이렇게 4개를 내가 골라서 각각의 종목에 500만 원씩 넣으면 500, 1000, 1500, 2000 이렇게 2천만 원이 채워지니 한 종목당 최대 금액을 500으로 설정을 하고 이 500도 한 번에 다 사지 않고 분할해서 사고 이 4가지 종목들도 들어가는 타이밍도 좀 각기 다르게 하고 그리고 이 4가지 종목도 좀 약간 좀 섹터도 분리를 하고 뭐 성격도 좀 다르게 하고 계좌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분산을 해보는 방향. 이 바이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바이오라면은 여기는 뭐 이제 전통적인 산업군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는 뭔가 다른 기술주가 될 수도 있고
뭐 이거는 뭐 다른 좀 더 리스키한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식으로든 뭐 그렇게 이제 종목을 꾸리고 타이밍을 바꾸고 분할을 하고 분할 매수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게 계좌 관리의 두 번째 스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각각의 종목에서 어떤 것들은 잘 되는 게 생기고 어떤 것들은 좀 안 되는 게 생기고, 이걸 잘 될 때 이거를 그냥 계속 기다려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느냐, 아니면 좀 계속 끊어서 사고 팔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계속 누적시켜 나가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관점도 생길 것이고, 이게 500, 500, 500, 500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여기는 좀 약간 분할을 하되 여기는 약간 좀 통매수 방식으로 가느냐. 근데 이게 모든 게 다 잘 되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을 때 이 두 개를 동시에 상쇄시켜서 내 계좌를 지켜나가면서 수익을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좀 해볼 수 있는 스킬들이 생기는 거야, 이때 비로소.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그 계좌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뭐 이평선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이평선은 안 보지만 이평선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뭐 지지선과 저항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 구간대에 따라서 내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내 계좌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인 종목의 비중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현재 지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꾸려나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갈림길이 생기는 거고, 여러 가지 선택의 묘미가 있고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2천만 원을 가지고 어디 한도에 빵 넣어가지고 이게 다 물려있는 상태에서 운영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말하는 건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좌 관리라는 거는 사실은 주식을 처음 할 때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정해진 금액으로만 주식을 해야지라는 거에 굉장한 답답함을 느끼세요. 왜 그러냐면 돈이 얼마 없으니까. 돈이 무한대인 사람은 정해진 금액을 한 100억으로 할까? 그래서 100억을 해가지고 처음에 막 1억씩 막 사가지고 막 50억 만들어 놓고 좀 기다렸다가 또 막 더 사고 또 팔았다가 막 30억 만들고 그러면은 큰 금액을 막 굴리니까 한 번에 나오는 수익도 클 것 같고 막 되게 행복하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항상 없어 보여. 이거는 누군가는 10만 원밖에 없어서 없어 보일 수 있고, 누군가는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10억을 가지고 있는데도 난 돈이 왜 이렇게 없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주식을 하는 목적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나 지금 돈이 이만큼 있는데 이만큼 만들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만족인 거예요. 항상 불만족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돈 안에서 뭔가를 하는 게 답답합니다. 그 돈이 얼마가 됐든. 실력을 충분히 키운 다음에 나중에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고 내가 핸들링을 잘 할 수 있는데, 야 이거는 좀 돈이 좀 아쉽다 라고 했을 때, 근데 게다가 돈이 또 좀 있을 때 야 늘려보자, 2천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8천인데 한 4천으로 해보자. 그래서 4천으로 하고 4천으로 했는데 야 2천으로 할 때랑 조금 다르네, 내가 돈을 좀 늘리니까 이거 좀 안 되네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계좌 관리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똑같은 실력인데 금액이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도 못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게 심리적인 게 맞물려서. 그러면은 방법이 잘못된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그릇이 작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방법이 잘못됐으면은 방법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릇이 작은 거면 그릇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걸 다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게 됐을 때 또다시 키워나가고, 이런 식으로 계좌 관리를 해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도 이거를 깨닫는데 5, 6년이 걸린 것 같아요. 이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이거를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느낀 게 5, 6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항상 겸손해야 되고요. 본인이 이제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문제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단순히 돈을 끌어와서 한 건 아닌지, 능동적으로 내가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능동적으로 내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고, 정말 솔직히 깊게 생각해 보시면 그거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계좌 관리를 못하는구나 라는 것부터 생각을 하시고, 계좌 관리 첫 번째 스텝 세팅부터 다시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저질러 놓은 게 많고 물려있는 것도 있고 계좌가 굴러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완전히 롤백을 해서 최초 단계부터 시작을 하기는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처음 초심으로 들어가서 내가 뭔가 좀 종목들이 되게 균형이 이상하네, 어떤 거는 막 10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어떤 건 200밖에 안 돼 있고 어떤 거는 막 마이너스 50%, 어떤 거는 뭐 10% 수익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네 라고 생각한다면은 완전히 이 주식하는 그 틀 자체를 좀 다시 판을 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이제 저희 클럽에 오시면 이 판을 짜는 것부터 다시 해드리고 관리를 해드리거든요. 뭐 그렇게 도움 받고 싶은 분들은 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제가 하고 있는 또 다른 유튜브 있잖아요, 어니스타 주식 빌드업에 가시면은 그 계좌 관리 차원에서 종목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자금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고 분할 매수는 어떻게 하고 분할 매도는 어떻게 하고 물렸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하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세세하게 알려드렸으니까 하나하나 보시면서 스스로 조각 퍼즐을 좀 맞춰가시면서 계좌 관리 차원에서 그 종목 하나, 내가 물려있는 거 하나에 꽂히지 말고 내 계좌 전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주식을 다시 처음부터 배우고 익히는 습관을 들여보시기를 좀 추천해 드려 볼게요. 저는 이제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니스트와 주식 비법이라는 또 다른 유튜브에도 제가 매일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요. 네, 감사합니다.